네, 안녕하세요. 구태현입니다. 아까 첫 번째 세션부터 많이 들었는데 정말 변화가 빠르고 변화무쌍합니다. 디파이도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는데 수신고가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것에 이제 규제에 칼을 들이댈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한성희 상무님이 마지막에 금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금융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닌 것이거든요. 규제를 설계할 때는 본질에 맞게 해야 됩니다. 법이 원래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가 기본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상법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로 다 하면 되잖아요. 가족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하고요. 그러면 이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또 다양한데 앞으로 새로 생길 것도 있잖아요. 2017년 가상화폐 광풍이 있을 때 코인 중에 지금 몇 프로가 살아남아 있습니까? 그때 BM하고 지금 BM 많이 다르죠.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달라지는데 마치 빛처럼 날아가는 우주선에다가 또는 혜성에다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규제를 하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혁신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다리자라고 해서 5대 규제 샌드박스법에 다 들어가 있는 원칙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입니다. 이게 작년에 다 입법이 됐거든요. 이제서야 입법이 된 것인데 그 법이 들어간 것을 뒤집어 보면 너무 이제 규제들을 막 만드시는. 우리는 국회를 규제 자판기라고 하잖아요. 현상이 있으면 규제 있다. 최근에 홍모 의원이 낸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법률은 막는 규제법입니다. 저는 이제 규제를 둘로 나누는데 막는 규제와 여는 규제라고 나눕니다. 여는 규제는 축구 경기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럼 축구 경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다 여는 규제죠. 막는 규제는 뭐냐면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는 막는 규제입니다. 서로 다른 거를 그냥 묶어가지고 한 방에 다 못하게 하겠다는. 오늘 자세한 얘기는 이미 아신다고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그 이해봉 부국장님 자세한 정리 자료가 있고요. 선진국들의 행태를 잘 아실 거고 좀 전에 조 부장님 말씀하신 조 센터장님 자료에도 선진국들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프랑스, 영국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여는 규제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특히 스위스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던 은행법을 통해서 증권인 것과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규제. 증권은 은행법을 따라라. 미국 SEC도 비슷하죠. 기존의 증권법에 의해서 증권인 거는 증권법에 따라서 하라. 증권 발행 절차를 등록을 하면 등록해 줄게. 블록체인 방식은 방법에 불과하니까 본질이 증권이면 증권법 내지 은행법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규제 시스템으로 해서 다 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문 보도 보셨나요? 미국이 블록체인 특허를 2,000개가 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87개입니다. 87개가 어느 회사 건지 아세요? 작년 말 2019년 11월 달 보도로 치면 코인 플러그가 86개입니다. 코인 플러그 없으면 0이에요. 아마 하나 차이가 나는데 그 하나가 아마 코인 플러그가 올해 하나 등록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특허 87개 중에 적어도 확인된 86개가 한 회사일 거예요. 코인 플러그 어 대표님한테 블록체인 산업 훈장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2,000개고요. 중국이 좀 우리보다 약간 앞서는 줄 알았는데 케이만 제도에 특허가 많더라고요. 알리바바가 다 케이만 제도에 가서 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위예요. 이렇게 미국,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의 특허는 장악하고 있는데요. 산업에 막는 규제를 도입하면 이런 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특허 장벽으로 다 죽어요. 삼성이 애플과 붙었을 때 서로 양 회사 모두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한쪽이 죽었겠죠. 둘 다 다른 방식의 특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등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2,400조 원이 됐습니다. 다 특허로 쌓아올린 권리 보호 위에서 산업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왜 막는 규제인지 제가 진단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해분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은 특정 형사사건 범죄를 다루기 위한 법이에요. 범죄자를 추적하는 법이라고요. 거기다 이걸 확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법도 작년에 환영하시는 목소리가 많았죠. 저는 그때도 우려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셨지만 저는 기회가 되면은 이 법을 하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 말씀드렸는데 업권이 하도 우리 보이는 여러 가지 규제로 뭘 못하게 하니까 법도 없이 못하게 하니까 이거라도 해달라고 그때는 환영하는 분위기셨는데 사실 그렇게 환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 법안을 제대로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통과되고 나서 잠깐 환영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이제 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법은 10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야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은 아까 이해분 부국장님도 FATF보다 왜 이렇게 넓혀놨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또 뭐 시행령으로 내려놨지? 우리나라의 규제의 특징이에요. 시행령으로 내려서 국회의 입법 통제를 벗어나서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명확하지 않고 보이질 않습니다. 이 규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잘 안 보여요. 법전을 보면. 왜 시행령으로 내려간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내려갔다가 고시로 내려간 다음에 또 뭔가로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면 어마어마해지고. 그래서 제가 또 공감하시겠지만 FATF 가상자산 정의보다도 확대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FATF에서 RBA 리스크 베이스로 어프로치 하자는 거는 투자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토큰들 아직은 그 정도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투자 안 하시죠? 은행이 투자 안 하시고 고려 대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은행이 검토해서 이건 아니야. 앞으로 KB은행이 검토 안 할 거는 그건 아직 이 정도 단계에 떠오르지 않은 베이비 코인들이에요. 베이비 코인을 왜 규제해요? 국가의 공권력을 들여서. 그런데 이 뭐 법은 아시니까 장표보다 핵심만 빨리 말씀드리면 국가가 심사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 제도 그래놓고 국가가 심사하지 않고 은행한테 떠민 게 실명 계좌입니다. 은행이 심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KB은행은 이제 실명 계좌 안 내준다고 소송 많이 당하실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은행한테 떠넘겼어요. 정부가 신고를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그 핵심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막는 규제라고 합니다. 그런 게 제가 자료에 써놨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가버렸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영국 합리적이죠. 증권 왜 기존에도 증권법이 세냐? 나머지 증권형 많아요. 상품권도 증권이에요. 권리가 화체돼 있어요. 한데 자본시장에서 다루는 거는 그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돈을 끌어모으기 쉬운 거, 그 정도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만 이제 증권법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죠. 규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형 토큰과 화폐 수준에 해당하는 거, 우리도 잔금법에 화폐 있죠. 그 정도로 성숙한 거, 그런 실질을 갖고 있고 그걸 지향하는 거, 이런 것만 규제하자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의 합리적인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먼지를 털 필요도 없고 털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먼지만 정화하면 되죠. 그게 공기청정기예요. 세상의 모든 먼지를 다 청소하겠다.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는 나라는 없고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프랑스도 뭐 아시다시피 ICO를 게다가 의무도 아니고 선택할 수 있어서 비자를 받은 토큰의 ICO는 좀 더 신뢰를 가지니까 그쪽으로 투자하겠지.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 성숙한 지성을 믿는 이런 식의 시스템 프랑스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특검법 시행되면 스타트업은 죽습니다. 제가 오늘 코리아 스타트업으로 아침 옷도 입고 왔는데 ISMS 받아야 되고요. 은행에 실명 계좌 통과해야 되는데 물론 아직도 나오지 않은 그 시행령상 FIU가 어느 서비스는 실명 계좌 받아라 하겠죠. 물론 이제 현금화가 되지 않는 식의 가상자산 서비스는 실명 계좌 필요 없잖아요. 코인 투 코인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뭐 그런 건 빼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법화랑 환전되고 환불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구성하면 다 실명 계좌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이 그 심사해 주셔야 돼요. 얘네를 실명 계좌 내줄까 말까? 의향서는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향서 써주면 이제 FIU가 보시고 승인 여부를 또 한 번 보겠죠. 1차 면접은 은행이 하고 1차는 사실 1차는 키사입니다.
ISMS 받아야 되죠. 2차 면접 은행이 실명계좌 여부하고 3차 면접 FI 가서 하고 4차 면접 이제 금융위가 마지막 도장 찍는 이런 구조로 하는데 스타트업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데 물론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가야죠.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좀 있어 보이는 선수들, 증권형 토큰들 이런 거 가지고 금융제도와 유사하게 가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타 모든 것도 증권이 되고 싶지 않은 단순 이용형이나 이런 것들도 또 지불 수단이 아닌 것들도 같이 묶어가지고 다 못하게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무차별적인 막는 규제죠.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요 내용들은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오늘 세미나의 중심은 우선적으로 규제할 만한 빗썸 같은 데서 거래할 만한 제대로 된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식으로 이 법제를 개선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까지 다 가져가서 우리 저 두발 자전거나 세발 자전거까지 강하게 규제하지 않고 세발 자전거는 아예 규제에서 빠져 있잖아요. 적어도 자동차 정도 돼야 모터를 단다든지 킥보드 정도 돼야 도로교통법으로 들어오는 식의 그런 차별화된 어프로치가 여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증권 내지 금융통화상품이 아닌 것들은 빼자는 얘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제 발표 자료들 찾아보시면. 스위스에서 착안을 했어요, 사실. 스위스에서 2018년에 초에 낸 2월 달인가 낸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싱가포르의 가이드라인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증권형이 아닌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미국 증권감독 SEC가 규제하지 않아요. 규제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는 것까지 다. 지금까지 이제 김병욱 의원님 이전에 작년에 7개, 8개, 9개의 법안이 나왔었지만 가상자산 전체를 금융위의 소관으로 넣자는 법안이었잖아요. 금융위 입장에서 왜 증권이 아닌데 우리가 왜 소관해? 뭐 이런 입장이실 것도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특검법으로는 다 넣으셨는데 저기 보시면 여기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불형 가상자산,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이용권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서비스와 분리해서는 존재 가치를 잃어요. 여기 저 투자해 보신 분들 있죠? 백서 보시고 유틸리티형이라고 다 했죠. 왜? 증권형이 되면 법에 들어간다니까 거래소가 다 상장하기 전 거래소에 의견서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증권이 아니라는 그 의견서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틸리티형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투자했다가 그 프로젝트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투자하게 해도 다 사라지니까 그 경험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해요. 우리가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투자하신 분들 99% 돈 다 날렸거든요. 지금은 아무 데나 투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스타트업 투자의 안정적인 상황이 왔듯이 지배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오르기 전에 유틸리티형 토큰은 그러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목욕탕의 목욕권하고 똑같은 거고 에버랜드 자유형권이거든요. 그걸 블록체인으로 바꾼다고 한들 그거 규제할 필요 있습니까? 그게 아이템, 아덴 정도, 리니지 아이템 정도, 아이템 비해서 거래할 정도로 돼야죠. 리니지는 조 단위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 정도 되면 그때 규제하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지불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게 하지만 우리가 상품권 규제 낮은 이유도 그거예요. 특정 서비스에만 교환할 수 있는 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 회사 망하면 이 상품권도 같이 망하니까 아무도 거기다 투자하지 않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에 1억 원 넣어놓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지불형도 마찬가지.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왜 미리 갔다가 다 규제하는가? 지금 특검법 문제. 증권형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시장법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다 기존 규제에 블록체인 특화된 부분만 추가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는 규제. 하게 하는 규제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설계하자. 금융소비자 비호를 이렇게 여는 규제를 가져간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 수 있겠죠. 프랑스처럼 ICO 할 때 무슨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백서를 신고제 비자를 선택할 경우 지켜야 되는 지침들 이런 거 만들어주고 많은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증권형을 금융법으로 포섭시키면 그럼 특검법은 자동 적용이죠. 그렇잖아요. 금융 투자 상품이 되면 특검법은 자동 적용되잖아요. 특검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특검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가상자산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특검법은 금융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동 적용이거든요. 기존의 규정으로. 올해 3월 달에 개정하기 전 법으로 그냥 적용되는데 이 길을 택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특검법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는 잊어라. 지불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선불지급수단 뭐 기타 등등을 하겠다면 그거 받아주면 되니까요. 여기서 다룰 필요 없고 그렇게 전자금융거래가 되면 또 역시 특검법 적용되거든요. 기존의 특검법이. 역시 특별한 규정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상자산은 역시 금융법 카테고리로 넣을지 말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을 논의했어야 생각하고요. 기존의 법 체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특히 블록체인을 진흥을 하자면 이 금융기본법도 새로운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드린 말씀 여기 제일 밑에 밑줄 써놨습니다. 이 자료가 참 교재 그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QR 코드 가져왔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내드릴게요. 제가 좀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그래서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 정부가 말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 산업을 규제 안으로 넣어서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려면 기존의 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그냥 적용하고 특별하게 충돌이 해결한 부분을 넣어줘야 된다. 그걸 저는 이제 예시적으로 이렇게 법적 성격 ICO, 자본시장법 차별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정의부터 FATF 정의보다 확대할 필요 없죠. 공고 우리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금융위가 계속 얘기했던 게 FATF가 실사 나온다. 뭐 작년 몇 월까지 올해 몇 월까지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는 김에 확 더 넣으셨어요. 지급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엔드 조건입니다. 이건 왜 쏙 빼버렸을까? 그죠? 글로벌 수준보다 더 지나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파고스형 규제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못하겠을까? 이 산업으로 이 미래의 신금융 디지털 블록체인 방식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그런 스타트업을 키울 생각이 금융위에 없나? 이제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선진국들은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산업을 진행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세계를 제패해야지만 강국이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강국이고요. 근데 이렇게 세계 제패를 해보지 않은 나라는 우물 안에서 규제를 해요. 그냥 우리 내부의 질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산업의 발전보다는 신구, 전통산업과 사회적 대타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금융소비자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 같고요. 법정 성격은 일단 이 법을 만들자면 금융기본법을 이 법에 몰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지능법이 아니에요. 기존의 지능법이 제대로 산업을 진행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몰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몰아주지 않아서. 최근에 사례가 하나 났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몰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이제 안전한 이용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몰아주니까 그렇고요. 이것도 법을 만들자면 지금처럼 특검법에 막는 규제가 아니라 몰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다른 법에 특별한 법이 없이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충돌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존 법으로 해결 가능한 건 기존 법으로 가자. 자본시장법이 있는 거는 여기서 또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성질에 따라서 명확히 선언해주고 이렇게 충돌을 해결해주는 조항들이 필요한 거죠. ICO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면은 가상자산이 자산이라면 금융이라면 자본시장법으로 하니까 그 ICO가 금융이 아닌 경우는 금융이라면 증권의 발행이잖아요. 자본시장법 가면 됩니다. 증권의 발행이 아닌 나머지의 가상자산은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될 텐데 혹시 넣는다면 증권의 발행이 아닌 한 자금 모집 수신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확히 경계를 그어주는 거. 아까 영국법에서 경계를 그어주는 규제를 해석을 해드렸듯이 그다음에 상법상 이것이 권리의 행사를 뭐 방해할 수 없다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애로 겪는 거 또는 회사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게 어떤 상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해석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를 규제한다면 이 법에 의하라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허가 사업일 때 이게 중요한데 뒤에 두 개 이걸 넣은 게 블록체인 상에서 탈중앙형으로 하는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서 그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잡기가 쉬워요. 규제 당국은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중앙형 블록체인, 중앙형 블록체인은 어떤 특정 세력이 운영하니까 그건 당연히 규제 대상이 그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탈중앙형 블록체인에서 그 블록체인을 지배하지 않는 자, 이 용어는 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배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수행의 사업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디파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정되는 누구 하나 이제 우리가 불러다가 잡아 넣을 수도 있죠. 경찰이, 검찰이, 뭐 금감원이, 금융위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언적인 조항이 되게 대단히 우리나라 현실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 그래서 넣어놨어요. 특정 블록체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굉장히 넓거든요. 걸면 걸려요. 근데 그 블록체인을 지배하지 않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이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시켜주죠.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로 풀어놨는데 규제 샌드박스 풀리고 나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서 서비스 오퍼레이터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안 되는 조항, 이런 면책 조항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이라서 길게 하진 않았는데 요 QR 코드를 찍으시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제가 늦게 제출을 해서 자료집에 실리지 않아서 QR을 찍어서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밑에 열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